저번 주까지만 해도 비가 세차게 내렸는데 이번 주는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폭염, 폭우가 반복되는 요즘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그냥 웃으며 지나가길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기후위기가 북극곰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빙하가 녹는 건 북극곰의 집이 없어져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해수면 상승, 가뭄, 장마 등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건 어떨까요? 에어컨 적정 온도 맞추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육식 줄이기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늘도 우리는 돌봄 18회차 방송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레인보우 합창단의 We Go Together. 떠나였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있나요? 너무나 가까운
레인보우 합창단의 We Go Together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오늘도 우리는 돌봄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은숙입니다. 첫 번째 노래의 가수가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와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레인보우 합창단 다들 들어보셨나요? 바로 레인보우 합창단은 다문화 아동, 청소년으로 꾸려진 다문화 합창단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다문화 돌봄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 다들 많은 관심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도 멋지게 꾸며주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윤찬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교육을 공부하는 고윤찬입니다. 너무 심플했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숙쌤, 도대체 어떻게 이 고윤찬 대표님을 좀 섭외하게 되셨는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다고 방통대 다니는 거 아시죠? 네, 제가 2019년도에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2020년도 1학기 진행 중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휴학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2년 휴학했고 올해 복학을 했는데요. 그때 같은 4학년의 학우였던 한 선생님이 대표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2학년 대표님이시라고. 그런데 너무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방송통신대학교 특성은 혼자 공부해야 되고 혼자 조금 만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복학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 프로그램 대회를 보통 3학년 때 개발 대회에 그렇죠. 나가는데 1학년 때 이미 나가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멋지시죠? 네. 올해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대학원에도 가실 예정이시라고. 근데 다문화 쪽으로 이렇게 특성화 해가지고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다. 이재영 교수님 다음으로 바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어떤 그걸로 상을 받으셨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소통 부분에서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짜다가요.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를 하려는 게 이제 다문화 그쪽에 이제 소통 부분인데 그 세대 간의 소통으로 해서 이제 놀이를 통해서 이것도 사실 그 오징어 게임 보고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는 했던 거를 운 좋게 그게 이제 트렌드가 맞아가지고 운 좋게 받은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다문화 교육이랑 관련이 있나요? 저도 그게 참 운이 좋았던 게요. 원래 이 다문화 교육을 그 교과목을 생각해서 했던 건 아닌데 제가 그거를 선정을 하고 딱 1학기를 맞이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다문화 교육 과정이 다문화 교육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고 그게 제가 우리 교수님 얘기로는 몇 없고 우리 학교가 아마 처음으로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과 특성상인 건가요? 예, 그렇죠. 과 교육학과에. 예. 은숙쌤도 그럼 교육학과세요? 네. 미모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구나. 너무 웃긴다. 고윤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다문화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예, 예. 올해 다문화 교육 관련으로 프로그램 대회 개발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대단하신 게 늘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맞나요? 네, 네. 4시, 5시에는 그쵸. 일어납니다. 공부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대학원을 아까 방금 언급했듯이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이렇게 열정적이시고 이렇게 다문화 교육에 진심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통신대학교 특성상 예.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예. 찾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로는 많이 찾아뵙잖아요. 제가. 그렇죠. 예. 중도 이제 예. 회의나 아니면 그렇죠. 수업 강의, 예. 출석 수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스터디 예. 통해서 뵙게 됐죠. 와. 너무 신기하죠. 네. 이런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부터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들었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보지 않았던 적은 또
처음이어서 신기해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 섭외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문화 교육에 어떻게 관심 갖게 됐는지 그 부분이 조금 왜 이게 일맥상통하게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네. 내가 계획했던 거랑 내가 들어갔는데 학과가 있네? 너무 신기하고. 교과목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막 소름이 막 돋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년에 그 평생교육 경진대회를 준비를 했을 때는 사실 40대 후반에서 제가 이 교육학과를 들어와 가지고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뭐냐면은 과연 내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품을 때 교육 철학에서 그 교수님이 교육이란 걸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학과를 안 들어왔으면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근데 교육학과를 들어와서 내가 교육을 공부하는데 한 줄을 못 쓰겠더라고요. 나만의 교육 철학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무엇이냐, 교육관. 무엇이냐, 그냥 교육 간단해요. 교육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전 같았으면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그렇지 거. 그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교육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교수님이 그 경진대회를 한번 여러분들 나가 보세요 교육학과니까 해서 이제는 준비를 한 게 소통이랑 저기 그 공감에 대해서 그래서 세대 간에 그거를 준비를 하다가 그거 끝나고 나서 두 번째로 준비할 게 무엇인가 막 찾다 보니 이제 다문화가 생각이 났고 그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하면서 제 주안점은 그거예요. 소통, 공감 요 부분. 그래서 요게 항상 그걸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다문화가 있었고 다문화 교육론이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다문화는 다 허상이었던 거죠. 실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허상이었다면 진정한 다문화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진정한 다문화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문화는 인종에 관해서만 딱 규정짓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다문화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 그 예. 자체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뭐냐면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도요. 사실 이것도 다문화예요. 왜냐면 각 가족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특성 자체를 문화로 바꿔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다문화 교육론을 공부를 하면서 어찌됐든 저는 이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진대를. 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 교육적인 관점이란 거는 가장 일차적인 게 소통, 공감.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더 느낀 거죠. 예,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은 1차원적인 거였다면은 지금 이제 다문화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서서히 3차원적으로 점점 발전해 나간다고. 예, 그 상황까지 온 거죠, 지금까지. 지금 그 말씀은 개개인이 다문화이기 때문에 곧 그렇죠. 다문화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 문화, 타인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과 소통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정리해 주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팟캐스트나 아니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30년 전에 그 국민학교 때 어린이 장학 퀴즈라는 거 있었어요. 네네. 거기 방청석으로 참가한 거 빼고는 방송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떨려요. 많이 떨립니다 지금. PD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아니요 전혀 없어요. 너무 방송 체질이신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재밌게 하세요. 그치, 너무 잘하시죠, 그러고. 네네네. 네, 처음이라 긴장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어때, PD님 같이 즐겁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네, 오늘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즐겁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노래 한 곡 듣고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레인보우 합창단의 함께 가요. 노래 듣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틈에 자란 들꽃처럼
우리 함께 외쳐와요 우리 함께 불러와요 우리 함께 이곳을게 레인보우 합창단의 함께 가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는 돌봄을 진행하는 이윤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봄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다문화 돌봄을 주제로 저번 주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유찬 대표님은 평생학습사 분야 중 다문화 교육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거기서 이제 소통, 공감으로 이제 잡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잡고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그 자세한 경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통 보면은요. 그 소통이랑 이런 공감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일차원적인거든요. 사실 교육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과 공감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를 해요. 그 분야가 뭐 다문화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노인일 수도 있고 아동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각 분야에서 사회적인 그 문제점 같은 데에서도 많이 일차원적인 게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꼭 다문화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지금 가장 문제화되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다문화이기에 거기에 공감과 소통이 가장 먼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런 프로그램도 다문화를 먼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저는 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예. 평생학습사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평생교육사죠. 평생학습사가 아니라 네. 평생교육사인데 어. 평생교육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나이가 성인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학교 말고 우리가 배움이란 것을 이을 때 그 배움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거나 아니면 강사를 하거나 그런 교육 프로그램 쪽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리고 그 강의까지 해가지고 총 그거를 프로듀싱하거나 강사를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평생 교육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라디오에도 보면은 사업을 따실 때 아이들을 데리거나 아니면 주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해서 이 사람의 인재를 만들어 나가느냐 발굴해 나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 프로그램 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보면은 주민센터, 자치센터나 뭐 이런 데서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교육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렇죠. 프로그램 그 계획뿐만 아니라 강의까지. 그러니까 그쵸. 뭐 토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강사들도 이런 거를 배우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교육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전반적인 프로그램들을 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구님은 예. 다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그쪽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공부하고 프로그램 경진대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작년에 장려상을 받으셨는데 예. 작년 거 살짝 소개해 주시고 올해 거 좀 예민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방통대 왜 방송통신대학교 다니시는데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스 들고 그거 갖고 가면 어떡하지? 아니 어차피 그 진행 방법은 제 머릿속에 있는 아, 거고요. 네. 예. 그 진행 방법까지는 제가 소개를 안 할 거고 네네. 일단은 저 작년에 했던 거는 투용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네네. 놀이를 통한 세대 간의 융합을 얘기했던 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세대 간의 융화, 소통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그 놀이를 통해서 서로 간에 게 옛날에 우리 놀다 보면은 서로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는 세대 간에 같이 뭉쳐가지고 그냥 놀이를 통해 가지고 친해지는 것, 그것을 이제는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투용 프로젝트 2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는 문화와 소통을 하자. 서로 다른 문화, 각 이질적인 문화끼리 소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감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2가 진행된 거고요. 이제 내년에는 또 3가 나오겠죠. 그러면 예.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셨구나. 예. 저는 그 프로그램 대회 안에 1, 2, 3, 4를 넣어서 예. 1안, 2안, 3안, 4안을 만드신다는 줄 알았어요. 요번 거.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너무 복잡하지 않겠냐. 하나에 조금 중심을 잡고 포커스를 맞춰야 돼.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그 대회 하나 안에 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만약 노인을 위한, 어르신들을 예, 위한 예.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 예. 다문화 프로그램, 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리 은숙 쌤한테 네네. 설명을 할 때 언어 능력이 딸려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박하사탕 영어 보셨죠? 네네. 그게 처음에 시작 부분에서 끝 부분 갈 때 이게 현재에서 과거로 자꾸 회귀를 해가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촬영 기법 중에서 이제 회상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영화적으로 요거를 도용한 거예요, 저도. 음. 그래서 처음에는 세대감, 그다음 문화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는 바로 내 자신의 개인감, 소통.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시리즈물로 한번 제작을 했고, 그거를 이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 풀어나가고 경진대 준비에 맞춰서 풀어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아, 그럼 내년에는 나에 대해서 그렇죠. 좀, 자기 자신과의 소통. 전 그게 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어우, 그러면은 번에.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거 또 방대한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지? 아니 제가 무슨 10분 학자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기 3학년에 예. 이제 개발론을 배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안 했는데 하신다니까 대단하고 용기 대단한데 근데 이 모든 거를 어떻게 준비하시지? 그래서 그래서 1월 달부터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걸 다 담기로는 네네. 너무 방대해요. 그쵸. 예, 평생교육이라는 것 자체도 방대고, 이게 교육 자체는 원래 방대한데 네. 그것을 가장 핵심적이게 한 분야에 한 포커스를 맞춰서 네네.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삼계탕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아니요, 제가 반성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딴 나라에서 듣고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놀이 그 오징어 세대감. 게임으로 그쵸. 세대감. 오징어 게임을 보고 세대 간의 놀이. 예.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죠. 오징어 게임에서는 사람을 죽이지만 그렇죠. 내 프로그램에서는 죽이지 않는다. 그렇죠. 소통을 하는 거죠. 그냥 소통. 그 총이 아닌 소통과 공감이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것 네네. 자체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 사람 당신을 인정합니다 자체가 그 다음에 이해의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먼저 들어오냐 나중에 들어오냐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네. 하지만 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통이 있든 먼저 공감이 있든 간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소통 공감으로 그래서 놓은 거고, 그것 자체를 이제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네.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한 주제가 다문화인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때 다문화의 정의를 이제 고유찬 대표님이 들으시고 느끼셨을 때 예, 예. 공부하시면서 느끼신 다문화는 개개인의 문화도 다문화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그렇죠. 넓은 몸이에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그 개인 전부를 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주로 어느 대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살짝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살짝만. 아니 그 개인을 어느 특정 분야를 지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다문화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니까. 다문화라는 걸 우리는 되게 어렵게 지금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기존적인 있는 다문화는 국가와 인종 그리고 어느 특정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개개인이 포괄적으로 말하면 다 다문화, 다양한 문화잖아요. 다양한 문화, 예. 내가 생각도 틀리고 특성과 성향, 기질 같은 거를 다문화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범위가 너무 크니까 요번에 잡은 다문화는 인종에 대한 다문화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개인 어떤 특정인 뭐 남성, 여성 이런 걸로 나눴는지 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빨라서요. 아닙니다. 예. 이번에는요. 저는 이제는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을 하려면 네. 아예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제가 잡았어요. 네. 예, 제가 캐나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네.
캐나다 아이들은요, 장애인들도 같은 학교 교실에서 배워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엄마가 이렇게 물었대요. 너는 제와 뭐 이렇게 소통이 돼? 제가 이렇게 다른데 할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가 달라? 우리 친구인데? 여기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 소통이라는 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친구로서 이해가 간다면 굳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겠구나. 네. 해서 거기서 차관점을 둬서 이제 저학년에 20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서로 간에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흔히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뛰어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 아이가 자기의 문화를 또는 자기의 그 시각적인 것을 내 친구한테 발표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아이들과 각 조를 짜서 뭐 연극을 하든 뭐 음악을 하든 합창을 하든 그 문화를 가지고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부딪혀 보면 이제는 친해질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부터 공감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20명의 아이들이 대상이면은 그 네.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아니죠. 각 문화가 다른 아이들이 네네. 4명이 포진이 돼요. 아, 그럼 거기서 이제는 그 한 명의 저기 네 명이죠. 그러니까 네. 5, 4, 20이니까 4명씩 한 조가 되는 거죠. 아니야, 저 5명씩 한 조가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요 5명 아이들이 하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거야. 그게 연극이 됐든 합창이 됐든 댄스가 됐든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그 문화권에 있는 그 문화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면은 중국 뭐 음악을 가지고 중국 합창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태국 가지고 태국어를 가지고 앞에 간단한 상황극을 연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극이라는 거 뭐 이런 그 컨텐츠들은 그냥 부수적인 거고, 사실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많이 싸움도 할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공감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자체도 소통이니까 어차피. 아, 그 안에 그러면 소속된 거는 그냥 개인도 우리 다문화 교육이 그 특정인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 우리나라 그렇죠. 자국민들 그렇죠. 전부 다를 포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안에 다 타국에서 오신 타국의 부모님을 둔 아이들이 그 어머님의 그러니까 모국이나 아버지의 나라의 그렇죠. 그 특성 문화를 갖다가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죠. 이걸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다문화 문화는요. 네. 다문화 교육은 한국어를 가르친다든가 우리 한국 문화를 가르쳤단 말이죠. 네. 이게 아닌 이 친구들의 문화 또는 시각을 가르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장애인 친구를 뒀어요. 네. 이 장애인 친구가 뭘 불편해하는지 자기 시각에 본 그 얘기를 내 친구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불편함, 이 친구가 본 그 시각을 가지고 한번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친구를 이해하는 과정. 다양성. 그렇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다른 타 이질적인 사람이 아닌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그래서 출발점을 인간으로 두고 이 인간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 이해하고 함께 어우러져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지.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 그 저학년 애들은 친구를 사귈 때 뭘 다른 걸 보지는 않거든요. 네. 이 아이가 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느냐, 집이 뭐 얼마나 부자냐, 이거 상관없이 그냥 같이 놀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너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 아니면 네가 장애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친구가 되는 거죠. 같이 놀므로써 또는 대화를 함으로써. 예, 이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각과 편견을 없애준다는 것보다 아예 그것
자라나는 거를 싹을 자르는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왜 그 처음 보고 우리랑 조금 다른 거에 대한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이질감이라 그래야 네, 될까요? 경계심. 그런 게 약간 그쵸 있죠. 네, 그런 거를 조금 없애려면 어른도 그러는데 아이들은 생각외로 순수하고 너무 예쁘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놀 것 같긴 한데 만약 그런 일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는 그 이질감이나 경계심 자체는요 학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건 우리가 어릴 때는 잠깐 놀라고 사실 말거든요. 내 친구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대면대면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근데 그 대면대면이 사라짐으로써 같이 놀면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빨리 친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면서 사실 친구가 돼가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왜냐면 받아들이는 기간이 그 차이점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면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잣대를 댄다고 할까나 그런 부분들이 커가면서 생기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저학년 아이들을 그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가 그런 아이들은 이런 잣대를 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으로 삼아서 아예 그 경계 그리고 또 편견을 싹이 자라나는 거를 차단을 하자. 그래서 이걸 교육을 통해서 한번 차단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선정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 미래에 계약하는 모습 또한 멋지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가질 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유의 산호라면.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
살다 보면 힘들어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암흑기가 찾아오죠. 내가 어둠에 웅크리고 있다고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그 어둠이 멋진 걸음이 되어서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우돌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효의 산호라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는 돌봄을 진행하는 이은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봄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저희가 노래 듣는 동안 우리 박진희 PD님께서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저는 아까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제 과거 얘기가 생각나는데 뭔가 제가 어렸을 때는 서양 쪽 다문화 친구들은 되게 친구들한테 다가가려고 많이 친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기억나고 동남아 쪽 혼혈 그 다문화 친구들은 막 사실 그렇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안 하는 그 모습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양계 다문화 친구들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문화 사대주의인지 궁금해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문화 사대주의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래요. 밖에 나갔을 때 백인이 딱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영어 한마디를 쓰려고 막 열심히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동남아 계통이나 어디 계통 사람들이 오면은 경계심을 갖고 도망가게 바쁘거든요. 이러한 차별적인 문화가 그 연자제처럼 밑으로 아이들한테 내려온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별은 이건 학습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아이들끼리는 차별을 사실 안 해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차별을 딱 공고화시키는 게 바로 이제 어른들의 인식이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 뉴스에서 이런 거 봤잖아요. 얘네 집이 몇 평이니 하면서 놀게끔 하느냐 아니면 같이 뭐 이렇게 놀지 말라고 하냐 이거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인이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명명한 게 바로 이제 차별의 연자제다, 문화의 연자제다 이렇게 좀 명명을 해봤습니다. 예. 전에 저도 공부하면서 살짝 본 게 있었는데요. 이게 백인과 흑인 그리고 이제 황인 이렇게 동남아 이렇게 나뉘기도 하지만 백인도 못 사는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또 차별이 또 심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그렇겠죠. 차별도 예. 심해서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 일단 어른들이 인지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땅에서는 서로 공존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최종 목적이 다문화 교육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문화 교육의 최종 목적은 바로 처음에 우리 회귀했던 소통, 공감이거든요. 소통, 공감인데 그 최종 목적은 서로 인간이죠. 인간이 같이 융화해서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융화와 융합이 있잖아요. 근데 융화라는 것은 화목하게 사는 걸 융화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융합만을 자꾸 강조를 해요. 그것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융화가 돼야 융합이 되는데 네. 우리는 거꾸로 융합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융화를 나중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 자체가 처음에 융화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라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서로 공존하고 이제 융화돼서 잘 그렇죠. 살아야 예. 융합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 교육이나 문화를 주입시키려는 그렇죠. 경향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예. 그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공존하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도 그런 문화차별 같은 거 그리고 서로 이질감 같은 거 없애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같이 융화시키는 작업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 다 이렇게 핸드폰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네. 기종이 다 달라요.
근데 넌 왜 기종 써? 에이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할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애들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죠. 뭐냐면 넌 나랑 달라.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네. 다르네.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고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네. 보통 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먼저 하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쵸. 반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아. 이해합시다. 그다음 인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큰 틀로 보고 점점 그렇죠. 점점 좁아지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물론 한국적인 문화나 한국적인 한국어나 이런 거를 배워야겠죠. 네. 이거를 뭐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살려면 기본적으로 필수 요소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의 각각의 개인적인 문화 이런 것들은 일단 인정하고 시작을 하자 이 얘기예요. 가장 간단한 얘기는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인정을 하게 되면 문화 사대주의는 없어집니다.라고 아. 저는 믿고 싶어요. 그 말 맞죠. 예. 예. 다원주의로 가자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앞으로 기획하고 싶으신지, 그런 평생 학습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 다문화 교육 쪽으로 전공을 잡고 싶으신지, 대학원에 가시려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저는 뭐를 먼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되게 편협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한쪽 생각하면 거기에서 계속 매진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자꾸 놓치는 게 살면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 이렇게 난 이 교육을 하겠어, 이걸 하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사회적 문제점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럼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교육적인 방법들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다문화니 아동이니 노인이니 이렇게 먼저 선을 긋고 싶지는 않아요. 조그만한 약속이라고 좀 보다는 제가 좀 되고 싶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뭐냐면은 사람이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을 딱 놓고 봤을 때 방송대를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로 나눠지거든요. 네. 저는 방송대에 들어오기 전에는 진짜 후회를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그렇게 노력에 비해서도 많이 실패를 해보고 또 너무 그렇게 좀 비이성적으로 산 경험도 많았고, 그러니까 한 제 여동생이 그 얘기를 해요. 방송대 들어오고 나서 인간계 들어온 거 축하한다고. 그래서 저는 참 앞으로 계속 살면서 제가 부끄럽지 않은 교육을 하고 싶은 사람, 예, 그렇게 살고 싶고, 그리고 교육적인 스킬 같은 경우는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뭐를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회의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늘 항상 우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건데요. 아니, 제 이야기인데요. 제 닉네임이 꽃비가 내리면이에요. 왜 꽃비가 내리면일까? 자, 유럽 장미 같은 이렇게 꽃송이가 탐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예, 예. 아직 만개하지 않았고 안에는 얼마나 많은 몽우리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꽃잎은 개화를 하고 있죠. 그 꽃잎들이 한 장 한 장 떨어지고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건 나의 배움과 내가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추억 그 모든 내 하나의 일부일 거예요. 그 시간들의 일부, 내 추억과 나의 일부인 것들이 떨어져서 땅에 거름이 되는 거죠. 떨어지면 썩잖아요. 그 거름이 돼서 나는 더 멋진 사람으로 내 안에 몽우리는 점점 피어나겠죠. 예, 그 몽우리 안에 어떤 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것도 비슷하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학교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뉜다 그러셨잖아요. 그 전의 기억과 추억들이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교육을 하는 것처럼
나의 아픔이 다른 이들의 아픔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일을 사랑하는데 그런 평생학습사가 돼서 타인들을 더 감싸 안아주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린 경험해본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아,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화이팅. 예. 자, 우리 오늘 오도라고 함께 하셨는데요. 예. 어떠셨어요? 아 너무 많이 떨렸어요. 너무 많이 그쵸? 떨렸고 제가 말은 하는데 네.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는 그를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떨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하나 생각드는 게 진짜 앞으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겠구나. 왜요? 지금 말을 했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쵸.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네. 진짜 많이 또 공부를 해야겠구나는 생각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고윤찬 대표님은 네. 옥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방송에 나가서 이걸 듣는 분이 계시면은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 나왔기 아,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지 있다면은 우리 옆집 아주머니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정도 그 정도 알고 계실 거고 아, 예, 감사합니다. 처음 하느라고 정말 많이 떨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첫 그래요? 방송이 엄청 많이 떨어가지고 네. 우왕청심원을 거의 2, 3회차까지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역시 열심히 새벽 4시부터 5시부터 일어나서 밤 9시, 10시까지 공부하신 일하시고 남은 시간 거의 공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랬던 보람이 있으실 정도로 너무 많은 지식들을 너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주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우리의 언어와 다르다고 우리의 문화를 모른다고 해서 교육 간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그대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함께 웃고 즐기며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기라는 바람 마음입니다. 오후도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위하여 준비된 노래는 싸이의 환희입니다. 고윤찬 대표님이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특별히 이 노래 추천하신 이유.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요, 사실 이게 어른들을 비판하는 노래거든요, 싸이가.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들어 있어요. 바로 소통, 공감, 그리고 구순하게 살자. 이 구순하게 살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 순 한국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염연한 의미로 이 노래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오후돌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 인사드리고 저희 오늘 노래 들으시면서 끝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오늘 너무 뜻깊었고요. 이런 경험은 아마 제 생에서는 다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역시 공부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들도 기쁘게 사십시오. 네, 우리 고윤찬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싸이의 환희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돌봄하세요. 여긴가? 오늘의 뉴스 패싸움 끝. 원, 투, 얘들아 들아. 서로 피날리지 않는 것이 숙제. 오늘부로 합세 하나로 합체. 하나로 합체. 우리는 제도가 킬러. 동서로 갈라 여야로 갈라. 싸움은 똑같고 사람만 달라. 이러지 말라는 모두의 바램. 말짱 광비 빠른지 오래야 코리아. 이게 무슨 꼴이야. 아이고 우리야. 허무한 날 맨날 하는 말. 국민 여러분 I am sorry야. 다
괴물